이미지화된 이 카드의 추 그림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인위적으로 어떤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게 물상타로죠.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냥 보이자마자 우리는 리딩을 해야겠죠. 이 카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담자 앞에 계시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따로, 완지 따로, 컵 따로, 컵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느 내담자가 두 번 다시 찾아올까요? 5,000원, 만원 타로 그 비용을 누가 내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리딩하는 방법 그냥 대표 키워드 방식으로 머리를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이 대표 키워드 방식을 외운다면 머릿속에 어떤 각인이 된 상태에서 이런 카드처럼 상상, 망상, 공상 뭐 뜬구름 잡네 이런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지를 못해요. 그냥 이 안에서 그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앞으로 업으로 하실 분이라면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물론 대표 키워드를 알아야 이미지화된 부분을 또 리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는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대표 키워드도 알면서 이 주된 그림이 이미지화된 내용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을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하려면은 그만큼 내가 그림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관찰할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상타로에서 이 타로를 보는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관찰 능력을 키워라. 관찰하는 방법. 그림에 대한 관찰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까먹지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타로 보시는 것보다 제대로 한 군데 이런 부분을 알고 깊이 파야 그게 공부되지. 저도 처음에는 타로 여기 이 유튜브 봤다가 저 유튜브 봤다가 하나도 안 됩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좀 다르게 키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타로 공부 방법, 나만의 타로 리딩 방법을 구안해내지 않으면 우리 경쟁사에서는 참 살아나기 힘듭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답은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의미보다는 점의 개념으로 타로를 보러 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빗나가면 무조건 저기 안 맞네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또 타로의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는 대로 이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타로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요. 막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찰 능력, 관찰을 해보시는 거죠. 뭐 하는 상황인지. 1번. 다음,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뭡니까? 겨울이죠. 추운 겨울. 그리고 또 대상. 또 대상이 뭡니까? 대상. 지금 요 얘기하려다가 지금 넘어갔네요. 자, 일단,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 모양을 지금 어디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못 찾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배 모양 어디일까요? 여기 있죠? 배 모양 찾았고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핀이죠. 앞점이라고 하죠. 뾰족한 거. 뾰족한 모양을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참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러니까 숨은 그림이죠. 자, 아까 보이지 않던 게, 아까 처음에 보실 때는 이 배라는 거를 찾아봐도 잘 안 보였죠. 물론 장시간을 놓고 만약에 이걸 찾는다면 누구나 다 찾겠지만 지금 상담자가 앞에 있는데 스프레드하고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뚫어져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0.1초에 딱 보자마자 그 질문한 내용하고 얘를 대입을 시켜서 바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예. 다음 참빛이죠. 참빛. 참빛이라고 하나요? 빛 모양. 교묘하게 숨겨놨다니까. 여기 요 모양. 자, 마지막 망치. 잘 못 찾겠죠. 여기요. 자, 이런 식으로 0.1초에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 띄엄띄엄, 한참 이러고 있으면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타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이 사람 얘기한 거 맞아.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담자가 뭐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 더 많아요. 뭐 이런 안 좋은 거 나오면 칼 3번 나오면 나 어디에 뭐 심장에 칼 찔렸네요. 근데 물상타로는 그렇게 안 보죠. 이미디어한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봅니다. 그 내용하고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렵죠. 그렇게 설명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보여지는 그 이미지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뭐 그냥 타로를 내가 리딩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고 잡치는 경우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유니버셜을 비슷하게 나온 타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조금 다른 카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왜? 뭡니까? 상대방 내담자가 몰라보게. 내용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타로를 다르게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자마자 4개의 다 망치, 점, 빛, 또 배, 이렇게 보자마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아까는 보이지, 그림은 이때 이 4가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근데 다 찝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다 보이죠.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하는 능력, 관찰 능력을 키워라. 다음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뭐하는 겨울이고 지금 눈썰매타고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또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 세 번째, 대상.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도구의 활용법, 도구가 어디에 있냐, 이런 거를 진짜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소가 어디냐,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 장소. 내가 지금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또 에너지의 흐름 방향. 이게 뭐 흐름이 에너지가 어떤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아주 기뻐하죠. 아주 놀러나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방향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강약을 봐야 돼요. 강약. 사주의 사주 팔자가 그 기둥에 일간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 에너지가 강한지, 주변에 나를 치는 게 많은지, 내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강약을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 변화를 봐야 돼. 여기서 어떤 변화냐. 자,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3명의 친구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1명, 2명, 3명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보면 단순한 방법이죠. 일반 사람들이 와서 다 카드를 보고 이러네 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방법.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타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3명의 친구로 보이지만 3명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출발지는 이 친구가 시작하고,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로 나눴을 때 첫 번째의 모습이죠. 내담자의 모습. 두 번째 내담자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에너지가 바뀐 거죠. 세 번째 모습이 우리 앞에 가까워지면서 확대됐죠. 확대되면서 에너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흐름이 같은 사람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3명, 얘 3명이 와서 놀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즈는 에너지의 흐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묘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의 어떤 리딩을 가지고 비유법과
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사이사이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설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리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또 스토리텔링 안에 너무 딱딱하게 재미없게 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거기다가 주 메뉴가 있으면 옆에 사이드 메뉴가 또 있겠죠. 주 메뉴를 주변으로 사이드를 점차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 메뉴를 주변으로 사이드가 많아진다는 건 뭡니까? 풍성해진다는 거죠. 풍성해진다는 것은 먹을 게 많아진다. 내 눈요기가 갈 게가 많다. 시각적으로 볼 게 많다. 근데 주 메뉴 주변으로 사이드 메뉴가 만약에 열악하다. 별로 없다. 그러면 얘 빼고는 어디로 내가 시각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주 메뉴는 있지만 이거를 사이드 메뉴를 얼마만큼 여기다 첨가를 하냐에 따라서 이 카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풍성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사모님이든 남자 입장에서 사모님이든 뭐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뭐 선물을 할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꽃다발을 같은 금액을 가지고 같은 양의 꽃을 만약에 포장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포장을 더 풍성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 꽃다발은 느낌이 다르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사이드 메뉴와 만약에 꽃으로 비유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보는 눈이 보는 시각적 공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리딩 해석을 잘 해주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하고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런 그 숨은 그림 찾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자마자 딱 읽어낼 찾아낼 수 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벌써 30분을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저것 오늘 여러분들이 타로 리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숨은 그림, 타로는 숨은 그림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리딩하는 데 있어 조금 접근하는 데 또 쉽게 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물상 타로인 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마 짧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